자, 물론 종종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이제 437 구조 1.0부터 발달했던 거 1.0부터 4.0까지는 어떤 구조가 동일해요. 5.0은 내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지. 이거랑은 전혀 다른 발상법에서 출발하려고 노력하는 게 5.0이야. 5.0은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예측 독해나 그 테마 독해적 성격이 좀 강한 좀 쪽으로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거고, 얘는 좀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인데 항상 이 부분 설명하면서 그런 걸 느껴. 뭐냐면 이때 강조 구문이 실제로 나오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다만 무슨 구문이야? 이때 강조 구문이다 보니까 누구랑 전투적으로 결합하는 거야. 주장 주제문이랑 전투적으로 결합하는 습관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과학고에서 시험 봤을 때 과학고 시험 문제는 고급형 문제야. 그러니까 과학고 문제는 암기형 문제가 절대 아니었어, 그 당시.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요즘 수능의 출제 원리와 똑같은 판단력이야. 판단력 수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항목이야. 나오는 빈도가 그렇게 높은 항목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쫄지는 마. 자, 우리 어저께 58번 나던til 비로소까지 했었지? 자, 정리하자. 이때 강조구문은 끊어읽기 기법에 따지면 대답해 끊어주고, 그때 대은 관계사 계열이기 때문에 시간 장소가 선행사가 될 땐 when이나 where로 바뀌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 사람 사물일 경우는 who나 which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해줬어. 자, 나던til 비로소 외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 60번 잡으러 들어가. 60번은 그래도 쉽지. 일단 not, but 동그라미 치고 not의 법비 구조 나왔어. 자, 잠깐만. 59번 했지 않았어? 61번 할 차례야? 야, 너희들 누구한테 수업 들었냐? 60번 나 안 한 거 같은데? 60번 할 차례. 맞지? 근데 왜 째려봐?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쉬워도 그러면 안 돼. 자, 봐봐. 사람은 아니지, 곤충. 자, 봐봐. 나 동그라미 치고 벗 동그라미 치면 나대의 법비 구조지. 그럼 주장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열렸지? We do not trust you. 이거는 사건 중심의 일화체이기 때문에 주제문은 아니겠다. trust, 신뢰하다지. 우리가 너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야? Of your inexperience. inexperience 뭐야? 너의 경험 부족 때문이라고 했어. 대답해 끊어줘. 뭐가? We have decided가 보이는데 이때 not의 위치 조심해. 자,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여기 지금 보면 we have 다음에 decided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not to offer이 나왔지. 자, 한 번은 요런 문법 문제를 한번 내가 예상해서 훈련시키었었어. 전략 전술이었을 것 같은데, 자, 요 문장하고 decided, 자, 그 다음에 to offer, 요 두 문장의 차이점이 뭐냐? not의 위치가 바뀌었지. 다르지. 이게 이제 수능에서 좋아하는 판단력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른바 의미의 적절성 문법 문제야. 이때 not은 누구를 꾸며주는 거야?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거지. 이거는 제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거지.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제공해주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이 맞을 수도 있고, 줄지 안 줄지 여부를 결정 내리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어느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뭐야? 문맥에서 의미의 적절성을 따지는 거지. 이때 not에 있지 동그라미 치고 알아도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부정해줄 땐 그 앞에 바로 not이 나오는 거야. 이 not의 소속을 잘 봐. 그러면 자, 우리가 뭐를 결정한 거야? offer you this. 너에게 사형식 구조야. 이렇게 어려운 타스크, 임무지? 너에게 이렇게 어려운 임무를 주지 않기로 결정한 거지. 않기로 결정 내린 것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야? 경험 부족 때문이라는 얘기지. not의 위치를 매개로 한 문법 문제 출제 가능성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오히려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기에 둬. 자, 그래서 61번 내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야. 자, 고난도 독해야. 자, 좀 일찍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 밤에 온대. 소책자. 암기용 소책자 오늘 밤에 온대.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 좀 더 만들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차차 좀 해보자고. 일단 끊어읽기. 누가 앞에 끊어? 대답해 끊어줘. Want of imagination, it want. 자, 물어볼게. 자, 요거 기억나? 요거. 봐봐. 한 번쯤 본 적 있지. 무슨 말이야? 어려울 때야, 필요할 때야. 둘 다 될 수 있어. 실제로 in need는 필요할 때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어려울 때도 돼.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내게 그게 없는 거지. 내 안에 없는 거지. 마찬가지야. 내가 이번에 in want를 썼어. 내가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할 때는
그게 없는 거지. 내가 뭔가를 원한다라고 할 땐 그것이 나에게 없는 거지. 거꾸로 얘기해봐. 내 몸이 2%를 원할 때는 내 몸에 2%가 부족한 거지. want는 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일 때 뭐가 있어? 결여, 결핍이라는 전혀 다른 뜻이 있어. 그치만 그거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건 내가 그것이 없다는 거지. 그치? 잡으러 들어가. 그러면 want of imagination에서 밑에 각주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이때 want는 결여, 결핍이야. 대답해 끊어주고. 상상력의 결여 때문이라는 원인 분석의 글이 나오지. 이때 강조 구문은 이렇게 원인 분석의 글을 많이 만들어내. 원인 분석. 자, 상상력의 결여, 결핍 때문인데 뭐를? 프리벤트에다 살포 없이 밑줄 치고 프람 밑줄 치면 자, 프리벤트 A, 프람 B 그죠?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띵지가 보여. 여러 가지 것들 상황 사정이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은 상상력의 결여, 결핍 때문이라고 했어. 사람들이 뭐를 못 보는 거야? From any point of view. 자, from any point of view 다음에 but이 보이지. 이때 but. 노래 불러. 자, but은 네 가지 뜻이 있다라고 했어. 노래 불러. 그러나가 있고, except가 있고, then not이 있고, only가 있어.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다시 한번.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자, 여기서는 이때 but이 except야. their own은, 자, 자기 자신의 견해 말고 다른 사람의 견해라는 거야. 자, 다른 사람의 견해, 즉 자기 견해 말고 남의 관점, 남의 견해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야? 상상력의 결여, 결핍이라는 거지? 중요 소재야. 여러분도 알 거야. 내가 어저께 얘기했었지? 지금 유럽하고 이슬람 국가가 거의 지금 문명의 충돌을 벌이고 있지. 그건 뭐야? 어떤 면에서 보면 유럽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이슬람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거지.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해력이지만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지. 왜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에 집착했던 이유가 뭔지를 깨닫지 않고는 이슬람 사람들이 전부 다 뭐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야. 미친놈들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치? 그렇지만 이슬람도 사람이라면 그 나름대로 어떤 역사적 문화적 이유 때문에 종교에 집착을 하겠지. 그러려면 내가 남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냥 이해야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내가 저 사람들 처지였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더 필요했을 것이라는 상상력이 동원돼야 되지. 마무리 짓자. 상상력의 결여, 결핍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이외의 any point of view,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대화의 단절이 중요한 거야? 상상력이 필요한 거야?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좋은 소재의 글이야. 좋은 소재 글이니까 나중에 소책자 나오면 거기다 표시해놓고 자기가 해석을 적지 말고 해석이 되는지 도전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훨씬 리딩이 달라져. 하나, 오른쪽 봐봐. 오른쪽 61번, 자, 61번 가보면 뭐가 보일 거야. 아까 decide, not which 이거 조심하라고 했지? 60번 설명은 문법 출제 문제 조심이라고 적어. 수능 문법 출제 가능성이라고 적어. 2007년이라고도 적어도 좋고 수능 문법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낸 not의 위치를 갖고 의미의 적절성을 따지는 문제 낼 수 있다는 거고. 자, 거기 봐봐.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라고 할 때 prevent도 있지. 누구도 있어. stop도 있어. 근데 나봐. prevent나 stop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무슨 뜻이야? prevent 막다 예방하다. stop 중단시키다지. A가 B 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문제가 안 돼. 근데 누가 문제가 되는 거야? keep은 긍정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keep이 누구를 만날 때? 해리가 셀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keep이 프람을 만날 때는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꼭 잡아줘. 왜 그런 줄 알아? 자, 최근 들어서는 문법 문제를 안 나왔어. 그러나 예전 6차 때 3학년 모의고사 문제가 한 35회분 돼요. 35회분 되면 반드시 문법 문제 킵을 한번 건드려. 이건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라지. 자, 이때 프람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치사 뒤에 ing가 올 수 있어. 근데 킵에 또 무슨 뜻이 있는 줄 알아? 아이고 미안. 왜 킵이 사선으로 들어가냐? 킵이 있고 A 다음에 그냥 ing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프람이 있고 없고만 차이지. 이거는 A가 뭔마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지만 이건 A가 뭔마 하도록 내버려두다 놔두다야. 완전히 뜻이 달라지지. 요 두 개를 함정으로 만든 문법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 많이는 아니고 거짓말이다. 1년에 한두 번은 꼭 킵에 밑줄 그어졌어. 그러다 7차로 넘어가니까 출제 비중이 좀 적어졌긴 하지만 여전히 수능의 의미의 적절성 문법 문제에서는 좋은 출제 코드야. 자, 뒤로 넘어갈 준비하자. 그 다음, 자, 봐봐. 그리고, 자, 봐봐.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 영어에서 주어가 길어지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주어를 찾으라는 상투적인 설명 싫어하고 뭘 찾는다고 했어. 문법이든 독해든 동사를 찾아가지고 전체의 문장 구조를 장악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정독과 속독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 정독 잘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속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게 내 믿음이야. 어느 게 먼저고 뭐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난 믿지 않아. 그런 말을. 그건 이제 내가 홈페이지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어저께. 자, 봐봐. 영어에서 주어가 길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자. 주어가 될 수 있는 말을 한번 전부 다 아는 대로 얘기해봐. 제일 먼저 누가 있어? 명사가 있어. 명사가 있고 명사 말고 또 누구도 있어. 대명사도 있는데 이런 명사나 대명사는 앞뒤에서 누구의 꾸밈을 받을 수 있어? 형용사 계열의 말에 꾸밈을 받을 수 있어요. 형용사 계열의 말이라고 한 이유는 형용사 뭐도 있고 구란 놈도 있고 뭐도 있어? 형용사 절이란 놈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물론 앞에 붙어도 상관없어. 근데 앞에 붙는 놈은 거의 두렵지 않아. 뒤에 붙어서 길어지기 때문에 뭐가? 동사가 아주 멀리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명사 대명사가 나왔을 때 형용사 구라는 거. 자, 우리 저번에 이런 얘기했어.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동사라고 했어? 형용사라고 했어? 형용사라고 했지. 자,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줄 수 있어. 분사 구라고 해. 두 단어 이상이면. 그 다음에 투 부정사에도 형용사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의 전치사 구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 이것만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줄이 돼. 그런데 이걸 더 길고 복잡하게 만든 놈이 누구야? 형용사절이 누구냐면 관계사절이에요. 관계사절은 주어를 훨씬 더 길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명사, 대명사가 모든 주어의 전부는 아니야. 주어 이거 말고 또 뭐도 있어? 투부정사, 동명사, 주어 될 수 있지. 투부정사, 동명사는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길어질 수 있어. 그 다음에 명사절, 주어라는 놈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 특히 7차에서는 그게 중요한데 대절, 주어가 될 수 있지. 물론 가주어, 진주어 우리 했지. 가주어, 진주어 하면서 명사절로 주어가 될 수 있는 놈 노래 부른 거 있어. that, what, 의문사인데 그 부분이 지금 7차에서 자주 낸다고 했지. 평가원 문제에서는 자주 좋아했었어. 요 계열이야. 그러면 이제 우린 이걸 잡을 거야. 관계사절을 잡는데 자 여기 봐. 자,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용어를 한번 분석해보자. 관계 뭐라고 하냐? 대명사라고 해. 여기서 관계라는 말은 우리나라 일부 책에서도 주장하는 것처럼 불륜이 아니야. 관계가 뭐야? 문장과 문장을 뭐 해준다는 얘기야? 연결해주는 거야. 기억나지?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3요소가 누구 있었어? 따라해봐.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있으니까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 대명사라는 얘기는 뭐야?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지. 하나 더 잠깐.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말을 우린 뭐로 따로 배웠어? 이 앞에 누가 있어야 돼? 명사, 대명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영어 문법에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일본 놈이 또 다른 말로 만들었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말을 우리가 따로 뭐라고 해?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야. 선행을 베푸는 사신이 아니지. 앞에 존재하는 놈이라는 거지. 누가 앞에 있다는 거야? 관계사 앞에서 꾸며주는 거지. 근데 자, 대명사 공부할 때 내가 뭐 조심하라고 했어? 따라해봐. 성, 수, 격이지. 성, 수, 격이야.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도 성, 수, 격을 따져. 그렇지만 약간 달라. 일반 대명사하고 달라. 뭐와 뭐를 구별해? 사람인 경우 후, 사물인 경우 누구 써? which 써. 그리고 후가 있고 또 뭐도 있어? whose도 있고 whom도 있어. 자, 내가 뭐를 구별한 거야? 주격이나 목적격이 될 거고. 자, whose 소유격이지. 목적격이지.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는 말이야.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보충 설명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만났던 사람인지, 그녀가 만난 사람인지, 아니면 한 번도 못 봤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 앞에 있는 선행사라고 불리워지는 명사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뭐를? 주어나 목적어 이하들을 길게 만들겠지.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관계대명사는 관계는 뭐라고 했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대명사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구별이 된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구별되고 선행사에 따라서 뭐 또 구별해? 사람, 사물 구별하는 거지. 그치? 요거를 하나씩 잡아줘야 돼. 그런데 겁내지 마. 주격이면 어떤 모양이겠어? 자, 주격 잠깐 생각해봐. 앞에 명사, 대명사가 있어. 그 다음에 대시, 사람, 사물을 가리지 않고 다 써. 그럼 대다음에 동사가 나와. 그럼 주어의 위치에 있는 거지. 얘가 주격이지. 그럼 얘는 뭐야? 얻는 이가지. 얻는 이가가 뭐뭐 했다라고 해주면 되지. 자, 명사 다음에 된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이 동사 뒤에 있는 놈이 뭐야? 목적격이야. 목적격이야. 을를 애게 정도가 될 가능성이 없지. 그치? 명사 다음에 소유격에 대슨 소유격이 없어.
그럼 소유격은 사람 삶을 가리지 않고 누구를 써? whose. 잠깐만. 소유격 다음에 곧장 동사가 나오냐 못 나오냐. my is 나와 못 나와. your is 나와 못 나와. 못 나오지. 소유격 다음엔 반드시 누가 따라 나와야 돼. 명사가 하나 있어야 돼. my book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얘가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얘 전체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뒤에 또가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지. 요거 정리해줘. 내가 요 설명을 강조하는 이유를 얘기해줄게. 나는 그 대학교 3학년 때 유학 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4학년 때 토플 공부를 했어. 4학년 때 처음 토플 공부하는데 토플 그 책의 공식이 이거였어. 첫 공식이. 응? 이 구조로 문장 구조를 장악하면 문법 문제가 쉬워진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거를 난 독해 원리로 응용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 나서 봐.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면 주격, 목적격 뭐 그거 구별하는 거 있지? 응? 좀 설명이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62번은 일부러 별로 좋은 문장은 아니야. 교육적인 문장은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명사 주변이 길어질 수 있는 모양을 훈련 보여주는 거야. 자, 62번 겁내지 말고 동사 찾아봐. 우리 역시 영원한 벗이 기다리고 있지. 누구? 긴 주어 짧은 동사의 대빵대장이 누구냐? is. 자, is 찾았는데 then man에서 man이 주어다? 진짜 명사는 얘밖에 없어. 근데 man 뒤에 누가 따라 붙었어? standing by the bus stop이 standing 현재 분사지. standing by the bus stop 밑에다 분사구라고 적어. 분사구는 기본적으로 뭐야? 형용사구야. 자, 봐봐. 나도 어렸을 때 잠깐만 봐. 야, 솔직히 헷갈리지 않냐? 부정사구도 있고 투부정사구도 있고 부사구도 있고 명사구도 있고 막 그렇게 하면 말이 헷갈려.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분사구, 투부정사구, 전치사구는 이건 출신성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사는 적어도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앞에 있어야지. 투부정사구 누가 있어야 돼? to 있어야 되지. 전치사구 전사에 있어야지. 이건 출신성분이야. 얘는 뭐야? 역할이야. 뭐하러 여기 있느냐? 역할이야. 출신성분이고 역할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자, 우리는 스탠딩부터 버스타까지 필요하진 않지만 일단 괄호 열고 괄호 닫아. 응? 이론적으로 연습시키는 거니까 스탠딩 바이 더 버스탑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앞에 있는 맨을 꾸며주니까 역할적으로는 뭐야? 형용사 구라고 하고 동시에 출신성분은 뭐가 돼야 돼? 분사로 시작했으니까 분사구지? 자, 요 설명을 하는 건 너희들이 나중에 문법 문제나 전략 점수를 들을 때 문법 문제를 쉽게 풀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복습을 까는 거야. 지금 당장 이런 거 풀 땐 필요 없어. 하여튼간 주어가 길어졌지. 따지고 보면 그 남자야. 근데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 몰라. 그랬더니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그 자식 있잖아. 그런데 내가 표정이래. 아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돈 말이야. 뭐 그런 말 하지. 우리말도 그러지 않냐. 야, 걔 있잖아, 걔. 상대방 표정이. 아, 내가 저번에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오지. 이해되지?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 너 졸았지? 너 2초 3 졸았어. 내가 다 알아. 자, 조는 것도 습관이야. 안 돼. 총명탕 먹어. 그러니까 봐봐. 내가 다음에 하나로마트 가면 하나로 가면 총명탕 얼마인지 물어볼게. 단체 할인 세일 되냐고 물어보고 안 해주면 안 그러냐고 물어보고 얘기해볼게. 자, 봐봐. 버스 정류장 옆에 서 있는 그 사람, 주어가 길었지만 별로만이야. is the one. 어떤 사람이야? 그럼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 보충 설명이 따라 나와야지. who 다음에 누가 나왔어? 스토리 나왔으니까 who 밑에다 은는 이가라고 적어. 그 사람이 my handbag, 내 핸드백을 지난주에 훔친 사람이니 놈이니? 놈이지. 이때는 놈이 되는 거지. 관계대명사란 거 별거 아니지. 뭐를? 앞에 명사, 대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하면서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63번 들어가 봐. 63번에서도 동사 누구야? 그럼 물어볼게. 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동사를 찾았을 때 앞에 있는 놈이 은는 이가가 될 때만 주어라고 얘기했지. certainly rare, 틀림없이 드문 것이 주어 돼 안 돼? 약간 이상하지. 그러면 주어가 길어지니까 뒤로 간 거지. 주어가 길어져서 뒤로 뺐을 때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도치. 도치시킨 거지. 앞뒤에 있는 놈이 주어가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드물어. 뭐가? he는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하는데 뭐를? his own fault. fault가 뭐야?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드물다는 거지? 자, 주제문 암시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강조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부터 대인관계가 시작된다든지 성공이 시작된다든지 뭐 그런 얘기하고 싶겠지? 부정문은 이렇게 주제문을 암시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돼. 자, 오른쪽 봐봐. 자, 나봐. 관계대명사도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 관계대명사도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 대명사지. 대명사기 때문에 뭐가 구별돼?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구별돼. 자, 실제로 작년, 내가 지금 이게 아리까리한데 작년 교육과정 평가원이었는지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인지가 한번 관계대명사 시험 문제가 나왔어. 뭘 냈냐면 후주를 낸 거예요. 후주가 뭐야? 소유격인데 첫 번째 함정은 뭐야? 후주니까 마치 선행사가 누구밖에 못 오는 것처럼 사람만 와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함정이 하나 있고, 휘치는 소유격이 기본적으로 없어. 나중에 또 추가 설명을 할게. 휘치는 휘치밖에 없잖아. 후는 근데 무슨 격이 있어? 주격도 있고 후는 목적격이지. 후는 목적격이지. 후주는 뭐라겠어? 소유격이지. 오른쪽 63번 빈칸 채워. 오른쪽 63번 빈칸 보여? 만들어 놓고 태어나서 처음 설명하는 것 같아. 그치? 네 거 없지? 없을 거야. 자, 봐봐. 자, 그러면 같이 봐봐. 63번 첫 번째. spoke to her boy지. 이때 후가 뭐야? 주격이지. 주격, 후가 주격인 건 마찬가지야. to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자, 그 남자, 그 꼬마에게 그녀가 말을 건넨 거지? 그녀가 말을 건넨 그 꼬마란 얘기지. to 다음에는 뭐가 나야 돼? 전치사 다음엔 기본적으로 목적격이야. 여기는 whom이 돼야 돼. 내가 뭐라고 했어? 전치사 다음엔 기본적으로 뭐가 와야 돼? 목적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to whom이야. 근데 이번에는 to가 뒤로 빠져갔지. 뒤에 그냥 남았어. 그러면 여기는 이 빈칸. 자, the boy 다음에 she spoke to 앞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돼? who, whom 두 개 다 돼. 뭐라고 했어? who도 되고 whom도 써도 상관없어. 자,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who인 경우에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주격에도 쓰지만 뭐에도 써도 된다고 했어. 목적격에도 써야 되지만 목적격에 써야만 하는 경우는 누굴 써야 돼? whom이지. 대명사는 성수격을 조심하기 때문에 일부러 좀 훈련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마지막 the boy, she met이 나왔어. 여긴 누구야? 주어가 she지. met은 누구를 만나는 거지. 그럼 빈칸에 who, whom 다 되지? who가 돼도 상관없고 whom을 써도 상관없지. 자, 그러면 잘 봐봐. 시험 문제 낸다면 전치사 다음에 whom 쓰는 거나 후주, 소유격밖에 못 낸다는 거 나중에 내가 또 훈련시킬게. 알았지? 요건 나중에 문법 문제랑 접점이 이뤄질 테니까 자, 잠깐 쉬면서 내가 해보라는 거 해봐. 일단 64번 예문하고 그 다음에 65번에서는 휘치에다 세모쳐. 65번은 휘치에다 세모치고 그 다음에 68번은 데스 세모쳐. 자, 내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65번에 세모친 거, 그 다음에 68번에 데스 세모친 거. 요 놈이 자, 나봐. 관계대명사가 앞에 꾸며주는 말을 우리가 따로 뭐라고 얘기했어? 선행사로 부른다고 했지. 후는 앞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휘치는 사물이 있어야 되고 대신 사람, 사물 다 올 수 있지. 좀 전에 세모친 놈들이 가리키는 선행사가 누군지 찾아봐줘. 그래야 이어져서 말이 나와. 자, 잠깐 쉬면서 한번 해봐. 64번. 자, 64번도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아까 63번에서 힌트 줬어. 아가 동사인데 앞에 있는 해피는 동사야, 동사가 아니야. 주어가 길어졌기 때문에 뒤로 빠진 도치 구조지? 행복해. 도지에다 동그라미 치고 여기서 한번 정리하자. 봐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뭐냐면 자, 도즈는 사람, 사물 다 돼. 그래서 사람인 경우는 뭐뭐하는 들이 되지. 사람들이 되지. 사물인 경우는 뭐뭐하는 것들이 돼. 그랬을 때 이게 한 개인을 지칭할 때는 뭘 써? 뭐뭐한 개인 딱 한 명을 얘기할 때는 도즈는 사람들이라며. 한 명일 때 옛날 영어는 요걸 많이 썼어요. 왜? 옛날에는 남자만이 뭐였던 거야? 세상의 중심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때 어떤 표기 방법이 권장됐어? 이런 표기 방법이 잠깐 한 5, 6년 동안 사용된 시대가 있었어요. 이건 왜? 여자라면 자기가 읽는 사람이 여자라면 she로 읽고 읽는 사람이 남자라면 선택해서 읽으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미국의 여성화 해방 운동가들이 이렇게 필기한 모든 출판사 책을 진짜 길거리에서 불질렀어요. 뉴욕에서. 여성을 차별한다고. 왜? 여자가 집안에 갇혀있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엔 he or she도 안 써. 반드시 쓸 때 어떻게 써? she or he로 써요. 그 앞에 나온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때 lady first, animal first 정신 알지?
레이디 퍼스트, 애니멀 퍼스트 정신. she or he로 쓰는데 오늘날 현대 영어는 전부 다 원이야. 한 개인은 원 써주면 되는 거지. 속담에서는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속담은 말의 대꾸법이기 때문에 두운이나 가군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써져. 하지만 보다 보면 아마 이게 이제 거의 이런 용어로 나올 거야. 속담이나 옛날 영어는 이거야. 그럼 물어볼게. 사물은 뭔마는 것이지. 이럴 때는 뭘 쓰는 거야? that which를 쓰는 거야. 그게 오른쪽 필기야. 오른쪽 필기 돼 있지. 오른쪽 필기되어 있는 게 그 맥락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she or he를 쓰거나 아니면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현대 영어는 전부 다 뭐야? 원후로 가. 원후는 막이라는 게 있는 한 사람이야. 그럼 봐봐. 행복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거야? can do. 할 수 있는 건데 that which가 것이 돼야 되지. that which에다 밑줄 치고 것이라고 적어. They believe to be right. 그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자, 다시 한번 64번 잘 봐. 관계대명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나왔지. 어디? who can that에 하나 있고 which부터 이하가 또 관계사절이지. 두 개 되다 보니까 처음엔 이런 게 어려운데 조금만 연습하면 다 돌파돼. 자, 봐봐. 행복해. 어떤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that which가 뭐라고 했어? 것이라고 했지. 그들이 자, 뭐하다고? to be right. 옳다고 믿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지? 주제문이야. 그럼 이 사람은 자, 인생에서 직업의 만족은 뭐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지. 주제문이지. TS 표시해줘. 그 다음. 자, 내가 65번 부탁하는 거 나왔지.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야. 어쨌든 앞에 있는 말을 받아야 돼. which가 누구를 받는 거야? 발코니야? 자, 봐봐. on the hill, 언덕에 there is hotel, 호텔이 하나 있었어. 프람 발코니 오브 which에서 which가 누구를 받아야 돼? 호텔의 발코니에서가 돼야 되지. 자, 여기 봐봐. 중학교 때 한번 이거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 후인 경우에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는데 which의 경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격하고 목적격밖에 없다라고 했지. 자, 약간의 거짓말한 거야. 봐봐. The house. 집이 있어. 사람 삶을 가리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게 누구야? whose야. whose roof. 그 집의 지붕이 파란색 집을 얘기하는 거지. whose를 쓸 수 있어. whose를 썼는데 자, 기억 더듬어봐. 생물인 경우에는 어파스트로피 S로 소유격을 표시하지만 무생물인 경우는 뭐로 소유격을 표시하게 돼 있어? 어부지. 책의 표지 어부 소유격. 어부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 the house 다음에 두 번째 성립 가능한 문장이 누구야? whose 대신에 부분과 전체를 나타내는 of which를 쓴 거야. 그리고 나면 여기에 정관사 더를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그럼 잘 봐. 요 문장의 해석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돼. 집인데 관계대명사지. 누구를 대신 받아? 얘를 대신 받는 거지. 그 집의 지붕이 되지. 자, 그 다음 해석이 있어. 너희들이 본 게 이거야. the house이고 그 다음에 자, 물어볼게. 원래 of 소유격은 명사 앞에 나와야 돼? 뒤에 붙어야 돼? 자, 잘 봐봐.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나타낼 때 표지가 있고 책이 있어. 그럼 얘가 뒤에서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게 of 소유격의 특징이지. 뒤에서 앞에 말을 꾸며줘야 되지. 뒤에서 앞에 말을 꾸며줘야 돼. 그러면 집인데 내가 여기다 뭘 붙여버려? 겉으로 보면 이상한 거야. 집, 지붕. 문법 문제 함정 여기다 밑줄 그어버리는 거야. 어색한 거 찾으시오. 어색한 게 아니야. 뒤에 누가 있어야 돼? which가 있어야지. 너희들 호텔 있지? 더 호텔, 더 발코니 오브 which지. 호텔 발코니 하면 이상하지만 얘가 뒤에서 누구를 받는 거야? 얘가 누구를 받는 거야? 그 집의 지붕이 되지. 요 세 개가 다 성립돼. 이거 오른쪽 필기돼 있지? 필기돼 있지? 어디가 함정이라고 했어? 문법 문제 함정이 뭐라고 했어? 여기랑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나서 어색한 거라고 할 때 절대 어색한 거 아니야. 의미적으로 여기서 끊기는 것뿐이지. 명사, 명사가 충돌되는 부분에 사선을 그어줘야 되지. 자, 잡으러 들어가자. 발코니 앞에 사선 줘. 호텔과 발코니 이렇게 나란히 못 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봐, 언덕 위에 호텔이 하나가 있어. 우리말로도 끝나지? 프람 발코니 오브 which에서 which가 가리키는 건 호텔이니까 그 호텔의 발코니에서 우리는 at the whole city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자, 69번으로 먼저 내려가. 69번 먼저 내려가서 동사 한번 찾아봐. 69번 먼저 내려가서 동사 찾아봐. 동사 누구? 우리의 영원한 법? 이제가 기다려. chest는 상자야. 여기서는 가슴이 아니다. 상자인데 lid of which. 자, 여기 이상하지? lid가 뚜껑이야. 상자, 뚜껑, of which. which에다 세мот쳐. which가 누구를 받아야 돼?
상자 뚜껑. which가 누구를 받아야 돼? 그 상자의 뚜껑이 무슨 색? 빨간색인 그 상자가 메리 순추했을 때 뭐야? 약상자라는 거지. 그치? 자, 나봐. 관계대명사. 왜 내가 관계대명사라는 정의부터 시작했어. 관계. 뭐와 뭐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대명사기 때문에 앞에 이른바 선행사라고 가리키는 대명사를 찾아줘야지. 대명사는 가리키는 말을 찾아서 그 대명사가 주격이면 은는 이가, 목적격이면 을르에게, 소유격이면 뭐뭐에 라는 말을 만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성수격이 제일 중요하다는 원칙을 꼭 기억해줘. 그러면 그 다음 자 66번 잡으러 들어가자. He saw in the tree. 자, 그는 나무 속에서 봤어. 뭐를 본 거야? some bird 밑에다 목적어 O 표시해줘. 목적어 뒤로 갔지? 질문. 목적어 뒤로 갔지? 나봐. 아까 자 주어가 지나치게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동사가 앞으로 나가고 주어가 뒤로 빠진 건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 도치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건 앞으로 나가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자 봐봐. 그는 나무 속에서 봤는데 뭐뭐를 본 거야? 몇몇 새들을 본 거지. 그럼 을을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뒤로 갔지. 이렇게 뒤로 간 거 왼쪽에다 적어. 목적어 후치야. 목적어 후치라고 적어놓고 나중에 요거 한번 보자. 요거 한번 같이 해보자. 너희들이 한번 이런 속담 본 적 있나 봐봐. put off가 뭐야? 미루다, 연기하다야. 한 번쯤 본 적 있지?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until tomorrow.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 본 적 있지? 맞아 틀려? 뭔가 어색해야 정상이야. 어디가 어색할까? 자, put off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야. 오늘 할 수 있는 것이야? 오늘부터 내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지?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today와 until tomorrow가 이어져 버리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할 수 있는은 미루지 마세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뜻이 그 뜻이야. 오늘 할 수 있는 건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면 목적어가 여기서 목적어도 명사절이 나왔지. that, what, 의문사 계열에서 what이 나왔지. 어디까지가 목적어야? 여기까지가 목적어지. 실제로 속담에서는 얘가 앞으로 뭐 하게 나겠어? 나온 거지만 목적어는 뒤로 간 거지. 목적어를 왜 뒤로 뺀 거야? 길어지니까. 후치지? 목적어 후치가 해석이 더 어려울 때가 많아. 나중에 이제 동사를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여러분들이 자꾸만 조사 훈련 많이 시키지. 은는 이가 을르에게 자꾸만 훈련시키지. 자, 여기 들어가. 마무리 짓자. 그는 나무 속에서 봤어. 뭐를? 몇몇 새들을 봤는데, 자, 후즈 사람 삼을 가리지 않고 다 쓸 수 있다라고 했어. 후즈에다 세머치고 사람 삼을 적어. 후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 삼을 다 쓸 수 있어. 그 새들의 이름을 he did not know. 알지 못한 새를 본 거지? 그치? 목적어 후치는 나중에 계속 617 같은 데서도 훈련시켜. 그 다음. 자, 67번. Don't forget the people and machine. 대답에 끊어줘. 관계대명사 때 또 끊어읽기 기법으로 방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과 기계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that produced nation wealth. 자, 질문. 이때 대세 선행사가 누구야? 자, 머신이야, 피플이야? 둘 다지. 자, 봐봐. 우리나라 싸구려 책들에서는 내가 그래서 싫은 거야. 싸구려 책들은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대세에 대한 너희들의 추억을 중학교 때 거 잠깐 거두어 줄게. 사람인 경우는 후를 쓰고 사물인 경우는 which를 쓰고 사람 삼을 가리지 않고 후즈를 다 쓸 수 있지만 대신 사람 삼을 다 쓸 수 있다라고 해. 그리고 싸구려 책들의 특징. 이 앞에 관계대명사 대세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를 강조하는 책들이 있어요. 더 베리, 더 온리, 더 세임 따위가 붙으면 반드시 대세 써야 된다. 누가 그랬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18세기에 했어 그거. 18세기에 나온 얘기야. 그런 사람 없어 요즘에. 나중에 너희들이 영자신문 읽고 봐봐. 앞에 더 베리, 더 세임, 디 온리 붙었는데 후 쓰고 which 쓴 놈도 숱하게 많아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건 영어가 아니야. 앞에 자 사람 삼을 가리는 거 다 쓸 수 있다는 거 내버려두고 여기에 더 베리나 좀 전에 얘기했던 더 세임이나 D-O-N이가 나오면 우리나라 책들이 아직도 이 옛날 문법을 쓰는데 그걸 가리키는 건 틀린 영어야. 얘가 붙었을 때 왜 that을 쓰는 줄 알아? 질문해볼게.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이 세 놈 중에 소리가 제일 약한 놈이 누구야? 소리가 제일 약한 놈이 누구야?
관계대명사 that은 that으로도 발음 않고 뭐하로 돼 있어? 덫으로 하게 돼 있어요. 소리가 얘가 제일 약해요. 마지막 T 사운드 터지지도 않아. 그냥 더로 들려. 얘가 제일 약한 소리야. 강조하는 말에 소리가 강해졌지. 더 베리, 더 same, the only, wait 다음에 소리가 강해졌지. 강해졌기 때문에 후나 휘치는 튀는 소리야. 더 내뱉는 소리니 삼키는 소리니. 삼키는 소리에 가까워. 후 소리가 터져나가는 거야. 휘치 터져나가는 소리야. 터지는 소리는 강한 소리고 일반적으로 삼키는 소리는 약한 소리야. 영어에서 가장 약한 소리 중에 하나가 어지 이거. again. 공기를 그냥 빨아들이는 거지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해. 쉽지 않지. 쉽진 않아. 우리는 왜 어머니의 어가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야. 이 소리가 여기가 강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자 어느 나라 말이든지 말이 먼저야 문법이 먼저야. 말이 먼저였어. 그러다 보니까 약한 소리에 대시 와줘야 된다는 규칙이었을 뿐이지 더 베리, 더 세임, 티 온리 다음에 반드시 됐어야 된다. 누가 그랬대? 괴테가 그랬대? 괴테는 독일 놈이야. 그런 문법 없다는 거야. 그런 건 문법이 아니야. 자 여기 중요한 거 봐. 자 이때 대세 선행사는 사람 사물이야. 두 개 다야. 나 물어볼게.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는 어떤 자원은 있어 그래도. 인적 자원이 있어서 60, 70년대 경제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나라의 국가의 부는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계는 어떤 시설이나 장비지. 그 시설이나 장비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누구도 필요해. 자 여기서 people은 노동력이지. 인적 자원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머신은 사회 간접시설이라기보다는 이건 시설재지. 자 들어가. 그럼 마무리 짓자. 어떤 나라의 부를 만들어내고 프로듀스 생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과 기계를 결코 잊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지. 즉 그럼 뭐야. 국가의 부의 구성 요소에 관한 글이라는 거 짐작할 수 있지. 인적 자원과 시설들 동시에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 다음 내가 68번에도 하나 물어봤지. 대세선행사가 누구냐고. 오히려 나 같으면 고급 문법 문제로 수능에서 나는 자 68번 왼쪽에다 적어. 수능 문법 출제 예상이라고 적어. 한 번도 내지 않은 문제야. 나 같으면 요걸 시험 문제 내서 애들을 깔끔하게 전멸시켜요. 자 대세선행사가 누구야? Who was there? 그곳에 누가 있었죠? They could help her. 대 다음에 could가 나왔으니까 대선 주격이지.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자 그곳에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가 있었나요? 라는 얘기지. 대세선행사가 누구야? 후지. 질문. 이런 설명 들은 적 있어? 아까 내가 그 싸구려 책들 믿지 말라고 했어. 선행사 대세, 그 대를 써야 되는 게 사람, 사물, 그 다음에 뭐, 디, 오니, 더, 베리 이런 거 그냥 집어넘어가. 의문사가 선행사일 땐 뭘 수밖에 없겠니? 의문사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 후. 사람이니까 후 써? 후후. 얘는 그래도 후라번호 선전에서 들어봤으니까 친숙해. 휘치. 얘 선행사 뭘로 쓸래? 휘치? 휘치? what? 얘가 선행사야. 그럼 얘를 꾸며줄 땐 뭘 써? 휘치야? 의문사가 선행사일 땐 누구밖에 못 써? 대시지. 대세 선행사가 누구야? 지금 후지. 이거 빈칸 넣기 문제로 나 같으면 어떻게 돼? 전에 한번 이때 강조 구문은 고급 문법 문제 만들 수 있다고 했지. 애들 깔끔히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상위 2% 맞고 나머지 98% 틀리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도 고등학교 공부의 중요한 요령이야. 자, 여기 봐봐. 그곳에 그녀를 도울 수 있는 그 누가 있었냔 말이에요. 자, 내가 정확하게 해석했어. 그곳에 누가 있었냐고 물어봤지.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가 거기에 있었냐고 물어봤지. 질문. 그곳에 있던 누군가가 그녀를 도와준 것 같아?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지. 우리는 한 문장을 읽었지만 앞뒤에 그녀가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 판단되지. 내가 자꾸만 분석하는 거 437 4.0 버전까지는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과 해석 이론과 문법적인 핵심적인 거 잡아주고 동시에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내가 자꾸 뭐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야. 예측 독해, 판단 독해 하면서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나 그렇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첫 문장 뭐 문장 한두 개 읽고 답 찍을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런 식의 기법은 나한테 기대하지 마. 뭐 속독속해 달락독해서 좀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그걸로 대학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내가 부탁한 건 뭐야? 읽었을 때 그 다음 올 내용들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럼 리딩이 빨라지고 답과 답이 아닌 것의 경계가 분명해. 문과의 진짜 능력이 뭔지 알아? 나중에 내 문제풀이도 하면 내가 그런 걸 많이 해줘요. 자, 나는 그런 설명 싫어해. 3번이 답이야. 4번이 안 돼요? 그러면 3번이 답이잖아. 이건 설명이 아니야, 문과는.
이과는 그게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13번을 풀어보는데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근데 보기에 마이너스 1이 없어. 그럼 너희들 손 드냐? 선생님! 13번 문제 틀렸어요. 저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에 마이너스 1이 없네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해? 너 나가라고 해. 문과는 3번이 답이 안 되고 5번이 답이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돼. 답과 답 사이에 경계를 만들어야 자꾸만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살아남는 거야. 지금 그 훈련 기초 작업이니까 자꾸만 생각하는 연습 좀 해줘. 알았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면 그래도 소책자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우리 별표 친 거를 갖고 오고 가면서 조금씩 보는 연습을 해. 외우란 얘기를 아니야. 이건 외울 정도로 멋진 문장은 아니야. 미국 애들은 어떤 문장 외우는 줄 알아요?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이 문장을 외우고 싶다면 차라리 인터넷 그거 있지. 뭐 세계를 뒤흔든 명연설문 뭐 50개 뭐 그런 거 있지. 미국 애들은 게티스버그 어드레스, 링컨이 하는 거 그런 거 외워요. 그런 걸 외워서 뭐 하는 거야? 자기들이 글 쓸 때 그 문장을 이어 쓰는 거야. 내가 알고 있었던 나를 가르쳤던 지도 교수는 시카고에서 하기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영장 능력이 탁월했어요. 내가 다른 교수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요령이 뭔지 알아? 자기는 멋진 문장은 다 외워서 메모리 카드라고 하나? 그런 카드에다가 다 좋은 문장을 다 외워 적어놨대. 그래서 자기가 영작할 때는 하나씩 뽑아 쓰는 거야. 베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영작이 쉽게 안 되니까 멋진 영작을 만들 때 미국 놈 거 베낀 거야. 이런 문장은 외우는 문장은 아니야. 알았지? 암기용은 아니야. 자, 고생했어.